네, 리뷰할 때 진심인 남자 리진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500일의 샹가 아니라 500일의 썸머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해석본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리뷰도 많고 해석 영상도 많은 이 영화를 내가 굳이 또 리뷰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꽤 많은 영화라 크게 이야기할 것도 솔직히 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미장센 해석이나 다른 것들에 집중하시다가 자칫 놓쳤을 수도 있는 이 영화 자체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이 좀 잘 안 다루셨더라고요. 어쨌든 리츠키릿 영화 졸업. 사실 이 영화를 제대로 관람하시려면 영화 졸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67년 더스틴 호프만의 데뷔작이자 수많은 영화의 오마주가 될 정도로 유명한 장면이 많은 영화 졸업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지 라이더, 미드나잇 카우보이, 대부 등과 함께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아주 짧게 말하면 유부녀를 사랑했다가 그 유부녀의 딸을 사랑하는 아주 개막장 소재의 러브스토리 영화지만 Look, I have no intention of ever taking your precious daughter out again in our life, so don't get upset about it. 영화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 당시의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의 대립구도를 보여준 영화거든요. 현재 21세기 윤리의식 기준으로도 장모와 자고 딸을 사랑한다? 어지러운데요? 근데 20세기 중반에는 어땠겠어요?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이런 측면을 반영했을 때 지금에 와서는 고전 명작으로 추앙받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졸업을 좀 괜찮게 봐서 나중에 이 영화도 리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500일의 썸머에서 톰은 어렸을 때 이 졸업이라는 영화를 잘못 해석하여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데요. Met the one. This belief stemmed from early exposure to sad British pop music and a total misreading of the movie The Graduate. 사실 이 졸업이라는 영화는 결코 낭만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500일의 썸머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졸업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결혼식장에서 도망쳐 나온 남자는 버스를 타게 되고 그 버스에서 사람들의 경계의 눈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남자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낭만적인 사랑을 이뤄낸 순간이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고 결국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집니다. 썸머는 졸업에서 그 현실을 통감할 수 있었던 여자였고 톰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서 다른 지점을 보고 있던 그녀는 톰과의 이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톰과의 이별을 그려본 그녀는 이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영화 졸업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썸머가 우는 게 아닙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사실 이전부터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톰은 낭만주의, 다시 말해 이상주의이고 썸머는 현실주의라는 걸 졸업이라는 영화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분쟁과 혼돈. 어쨌든 이렇게 늘 분쟁거리가 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인 이 둘 간의 괴리, 그리고 이 상반된 가치관이 공존함으로써 이 영화의 진정한 의미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영화에서 썸머가 졸업 앨범에 넣었던 노래 가사가 분쟁의 혼돈으로 내 삶을 칠하리라인데 To wit, in 1998, Summer quoted a song by the Scottish band Belle and Sebastian in their high school yearbook. Color my life with the chaos of trouble. 정말 이 영화 자체가 추구하는 바도 그렇고 썸머라는 캐릭터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맨스의 정수는 사실 운명적 사랑이거든요. 대부분의 로맨스나 로코는 운명적 사랑을 다루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톰은 주인공으로서 철저히 운명적 사랑을 꿈꾸며 톰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썸머라는 캐릭터를 개입시킴으로써 이 영화가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서로 양극하는 가치관이 공존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영화거든요. This is a story of boy meets girl. But you should know up front, this is not a love story. 썸머 효과.
막말로 내가 서울대 가서 강의실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내 옆자리에 김태희가 앉았어. 그러면 남자들 바로 망상회로 진입하죠. 70억 인구 중에서도 5천만이 사는 이 대한민국에 400여 개의 수많은 대학교 중에서도 하필이면 서울대학교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이 강의실에, 하필이면 내 옆자리에 앉았다. Oh my god, this is destiny. 바로 이게 극중에서 말하는 썸머 효과입니다. 극중 초반에 썸머 효과에 대한 설명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톰은 그 수많은 망상회로, 즉 썸머 효과에 걸린 남자 중 하나였고, 그런 와중에 하필이면 자신과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가진 썸머에게 운명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스미스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을 건 것이 썸머에게는 아무 뜻도 없던 우연인지도 모르고요. 결국 우연과 운명의 괴리로부터 이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썸머 효과는 이 둘의 관계가 괴리로부터 시작하기 위한 영화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Holy shit. 우연과 운명. 이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는 조금 달리 말하면 양극적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모인 혼돈의 작품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성주의 대 현실주의, 그리고 이 둘 간의 괴리 말고도 우연 대 운명이라는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지는 분쟁거리를 넣어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영화에서는 versus가 아닌 and로 반드시 고쳐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과 운명. 왜 엔드에 고집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감독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이 톰과 썸머는 결국 둘 다 처음과는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썸머는 톰을 이해한다고 말을 하고, It was meant to be. And I just kept thinking, Tom was right. No. Yeah, I did. I did. 톰은 운명이란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며 영화가 끝이 나죠. Coincidence. That's all anything ever is. Nothing more than coincidence. Tom Hansen. Yeah. Come on back. Thank you. Tom had finally learned there are no miracles. There's no such thing as fate. Nothing is meant to be. He knew. He was sure of it now. Tom was, Sorry. I just left. Can I? 1 second. he was pretty sure. Hey. 정확히 말하면 영화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운명이란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톰도 썸머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하여 우연 대 운명이라는 구도에서 감독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우연과 운명의 양립을 관객들에게 알게 모르게 제시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결국 이러한 감독의 의도대로 실제로 관객들은 누가 더 나쁜 년이고 나쁜 놈인지를 논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무의식적으로 톰과 썸머를 둘 다 이해하고 있게 되죠. 그만큼 감독의 의도대로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서 말하면 양극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조차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영화에서 제시한 시간으로는 500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 영화에서 썸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톰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네 삶에서 그때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 영화 제목을 제 식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500일은 이해하기까지의 시간, 썸머는 분쟁과 혼돈, 따라서 이해하기까지의 시간의 분쟁과 혼돈이 되겠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Gave her plenty of chances. 톰은 운명적 사랑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운명을 느끼는 상대에게조차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why? 어차피 운명이라면 만날 테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처음 그녀를 본 순간에도 운명이라고 느껴놓고선 친구에게는 너나 잘해봐라는 둥. You know what? Screw her. I don't care. She wants to be that way. Fine. 그냥 가서 말이나 쳐 걸지 사무실에서 스미스 노래 빵빵 틀어놓고 개민폐를 부리지는 않나. See the look I've had can make a good man turn bad. So please, please, please let me. 친구가 밥상 다 차려놓은 거 그냥 엎어버리질 않나. Do you like me?
Yeah. Yeah, of course I like you. As friends? Right, as friends. 결국 보다 못한 썸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복사기실에서 서로 인사받고 바로 키가 시전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답답한 톰에게 멋지게 한마디 하는 대사인데요. 바로 이 대사입니다. Do you ever go to Angeles Plaza? Yes, that's like my favorite spot in the city. Okay, except for the parking lots, but Yeah, I agree. yeah, I think I've seen you there. Really? Yeah, I haven't seen you. you must not have been looking. 극 중에서 어텀은 톰을 밖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 톰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사실 누가 지나가다가 본 사람을 기억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대사를 위해 최대한 은유적인 상황을 끌고 온 것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어쨌든 톰은 그 당시에 여전히 썸머에게 운명을 느끼고 또 그 운명을 믿고 있었을 시기이기에 마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갇힌 것과 같은 효과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주변은 보이지 않았고 특히 이 밥상 걷어차버릴 정도의 운명사상이 제공해주는 먼저 다가가지 않기 스킬은 주변을 차단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사가 관객들로 하여금 톰을 이해시켜주는 대사이면서 극 중에서는 결국 톰이 썸머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대사였고 그로 인해 톰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우리들 관객들도 동시에 톰 효과로 썸머까지도 이해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많은 이야기들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두 줄로 이 영화를 본 소감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화에서 톰은 썸머와의 사랑을 자신의 운명이라는 갑옷으로 지치게 만들었고 그 후에 운명이란 갑옷을 우연과 노력이라는 무기로 부숴버립니다. 결국 그의 운명을 박살낸 건 썸머도 아니고 어텀도 아니고 톰과 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의 진심인 남자 리진남이었습니다. 리바.